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반도체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부품주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RI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재준 대표님,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래 얘기하다가 정말 온 게 맞나 싶었는데 최근에 좀 움직입니다. 반도체주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제약했던 부분들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해소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5나노미터 생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됨에 따라서 수율적으로 봐서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8단의 이 낸드 쪽 관련해서는 이 생산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한 원가 절감을 통해 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DDR5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4분기부터 이제 PC 쪽 내년 1분기부터 서버에 이제 적용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서플라인 업체들 대다수가 현재 메모리 제조사들이 DDR5에 대해서 양산을 계획할 것으로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들도 최근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연내 상용화할 계획을 이제 밝혔는데요. DDR5에 대한 이제 모듈에서에 대한 설계 구조가 변경이 될 것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소재 단에서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DDR4까지는 메인보드에서 담당했던 전력 관리에 대한 기능의 일부를 D램 모듈에서 수행하고 D램 모듈 안에서 이 PMIC나 온도 센서 등 이 반도체들이 이제 대거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부품들에 대한 채용도 적극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하반기에 때는 이 DDR5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DDR5, 심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좀 밀리고요. 소부장들도 좀 밀리는데 심택은 오늘도 강세입니다. 심택이라는 기업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심택은 이제 지주 회사인 심택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되어서 2015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심택홀딩스의 PCB 제조 사업 부분이 분할되었고요. 반도체, 통신기기용 인쇄 회로 기판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D램의 메모리 칩을 확장시켜주는 모듈 PCB, 그리고 반도체 칩을 조립할 때 사용되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입니다. 특히 메모리 모듈 PCB, D램 패키지용 BOC 기반의 패턴 매립형 기판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글로벌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패키징 전문 기업인 ASE, 엠콜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반도체 가운데 DDR5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택 얘기를 했는데 DDR5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다음에 심택은 그쪽에서 이 분야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나요? DDR이라는 것은 이제 입출력 통로가 기존의 SDR 대비해서 2배가 되었다. 그래서 속도가 2배가 된 이제 D램을 의미하고요. 네. 그 중에서 DDR5는 5세대의 DDR5 램을 의미합니다. DDR5는 SK하이닉스가 이제 2020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는데 차세대 D램 규격으로서 DDR4 대비해서 2배 개선된 성능을 갖추고 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인텔이 약간 그 CPU 출시를 늦추다가 현재까지 늦어졌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PC와 서버에서 적용한다 밝힘으로써 이제 곧 양산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DR4까지는 이제 그 구조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실적 개선이 된 게 별로 없었지만요. DDR5부터는 이제 모듈의 구조가 설계가 크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부품 생산업체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DR5가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판을 포함한 부품 수요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요. 특히 패키징 기판 등에 대해서 공급 부족이 이제 지속화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심택 입장에서는 좀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심택은 이제 분할 전부터 30년간 이제 반도체용 PCB를 개발 생산해온 기업인데 차별화된 양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품 제조 생산 업체 중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DDR4에서 5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통신에서 이제 3G에서 4G로, 4G에서 5G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술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택이 거기서 이제 패키징, 기판, PCB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최근에 여러 IT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증하고 부담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심택도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초에 이 증설 공시가 있었는데요. MSFP에 대한 라인이 연말부터 이제 가동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그 고부가 기판에 대한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좀 이제 예상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FCCSP와 이 SIP의 매출 도약이 예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또 증설 계획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1월 완공 목표로 월 생산 5,000제곱미터 규모의 MSA 패키지판에 대한 생산 능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만 제곱미터였었는데 월 생산 능력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4만 5천 제곱미터로 늘어났는데 추가적인 증설 공시가 또 나타났기 때문에 더 캐파 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대응을 위한 이 선제적인 증설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SA 기판에 대한 이 모듈 PCB나 테스팅 패키지만보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 수익적인 믹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리사님 아까 그 PCB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반도체하고 통신기기 얘기하셨거든요. 통신기기가 이제 거기는 이제 4G에서 5G로 가는 건데 5G와 관련된 심택의 사업 부분이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심택의 주요 제품이 전자기기의 PCB님만큼 5G로 이제 새로운 제품 출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AP나 메모리용 패키징 기판, 안테나 모듈, 통신 층용 패키징 기판 등 전후방 연관된 제품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택이 5G 기술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크다기보다는요. 4G에서 5G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수요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공급이 맞춰줘야 되는 추세로 보이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제 심택의 매출도 관련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DDR5, 그다음에 심택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대표님, 실적 체크할 텐데요. 심택의 최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자회사가 좀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동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PCB 업체의 그 심택의 일본 자회사 심택 그래픽스가 네. 현재 1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제 소규모긴 하지만 2분기 때도 현재 영업이익이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적 증가에 대한 회복에 대한 원인은 보면은 애플에 대한 아이폰용 기판이 그 납품에 이어서 그래핀 쪽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난 결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심택 그래픽스가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펀더멘털이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도 결국 MSAP 매출 비중에 대한 대폭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 때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타날 것을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 DDR5에 대한 채택이 본격화가 되면서 심택이 2008년과 2014년 때 이 DDR3, DDR4로 변화를 했을 때도 실적이 크게 개선한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현재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재료를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사 매출 내 DDR5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군 비중이 약 30%가 이제 좀 매출 반영이 되고 있는데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3,247억, 영업이익이 31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14.7%, 영업이익은 103.8%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매출 믹스에 대한 개선 이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지 기판에 대한 고부가 가치에 대한 MSAP 기판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동시에 좀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이 패키지 기판이 공급 부정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SP 자체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환율도 우호적인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2021년에 대한 이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1조 한 2,01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215억 정도에 대한 컨센을 현재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897억, 900억인데요. 올해 한 1,200억이니까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리사님의 또 특기, 심택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트론한 특허 체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심택 관련해서 검색되는 특허는 총 340건입니다. 맞네요. 네, 예. 그중에서 147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해외 출원된 특허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특히 2007년도부터 특허에 관심을 시작을 해서 매년 20건에서 25건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요. 2007년에 삼성전기가 심택에게 보드온칩, BOC 관련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2회 날린 이후에 그때부터 특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위해서 자사 특허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원된 특허의 기술 분야는 81%가 PCB, 인쇄 회로 기판에 관련된 특허였고 나머지도 이제 관련된 기술 분야로서 전기 소자에 관련된 특허였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PCB 관련된 특허를 하나 보자면은 2019년에 출원된 특허고요. 2020년도에 등록이 되었는데 PCB 하면은 이제 회로 기판 위에 이제 소자를 올려두고 이제 그걸 납땜하는 식으로 회로에 실자하는 것 사실 떠올리실 텐데 이 특허는 기판에 캐비티 그러니까 홈을 파가지고 그 홈에 소자를 실장시키겠다 이런 특허입니다. 캐비티의 측벽에 소자를 시키고 접속시키는 기술인데 기판 위에 소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로 기판의 전반적인 두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뭐 상당한 기술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제조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장치 전체를 놓고 보면 PCB의 두께 감소는 작은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개선점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전자장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 관련해서 좀 상식적인 거 오늘 시간이 좀 돼서 변리사님께 좀 여쭤보고 하면요. 지금 쭉 기업마다 특허 출원이나 이런 거에 주로 이제 국내 특허예요? 아니면 이제 해외 특허를 내거나 해외 특허를 내면은 국내 특허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글로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예. 어쨌든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해외에서 어쨌든 소송을 하려면은 해외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 보호가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매출이 있다라면은 해외에 어느 정도 특허로 보호를 좀 받는 것이 좋은데 네. 지금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허를 출원할 때 국내 특허도 출원하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해외 특허도 같이 출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겠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네. 심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심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고 있고요. 소부장 쪽에서도 발군으로 일단에 앞에 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이나 주가 부분 이재준 대표님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차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장기간 동안에 좀 횡보를 보이다가 7월 20일부터 현재 이 동그란 부분이죠. 주가가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23,000원에서 대략 32,000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수급 기간이 3주 정도의 기간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에 대한 수급 누적 동향인데요. 외국인이 122만 주, 기관이 141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강하게 올렸다. 3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은 대략 한 190만 주, 그리고 기타 법인은 70만 주 정도에 대한 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올라왔던 부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21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DDR5 관련된 모멘텀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22년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22년까지 EPS 증가율을 살펴봤을 때는 이 21년에는 37% 정도 그리고 22년에는 48.5%에 대한 EPS 증가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걸 봤을 때 목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PER 12배 정도까지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대한 추정 영업이익 자체가 현재 1,5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은 현재 수준은 한 8배 정도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자체가 좀 높아 보일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에 대한 침투율 상승 자체도 역시 심택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과 계속해서 반영이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32,000원 부분에서는 4만 원 선까지는 일단 한번 트라이가 가능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좀 5일선까지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좀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심택 얘기했는데 이재준 대표님께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이 기대감은 많은데 사실 이 공정도 많고 기업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업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심택은 이재준 대표님 탑픽인가요? 또 소부장 가운데 조금 주목할 만한 기업 추가적으로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반도체 관련 소부장 네. 이슈에서는 심택이 그래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고 탑픽으로 좀 네.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글로벌 공급사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네. 기술 IP 쪽 관련돼서도 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택을 좀 대장주로 조금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다른 기업은 언급을 안 하셨네요. 네. 심택 네. 탑픽으로. 네. 네, 오늘 마켓 주민 반도체 업황 DDR5 또 그 핵심에 서 있는 심택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R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